들어보면 그래 이제 부작용 이렇게 처벌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 봐야 된다고 봐요. 왜냐 부작용 생기는 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나요? 다 우리 좀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아하. 예.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좀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부부폭력 피해자 중에 신고를 하시는 분은 1.7%밖에 안 돼요.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. 나머지는 그냥 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.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실 때는 고심을 해서 정말 큰 맘 먹고 굳게 먹고 신고를 하신 건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처벌하실 겁니까? 라고 물으면 이 피해자들 한 번 더 갈등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이런 얘기를 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. 이제 검사님한테 가도 검사님 앞에서 또 들어요. 그다음에 판사님한테 또 들어요. 그리고 또 조사 시작할 때 들어요. 조사 끝날 때 들어요. 재판 시작할 때 들어요. 재판 끝날 때 들어요. 1심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거든요. 2중, 3중에 부담이 되는군요. 자, 이거는 사실 뭘 말하느냐 하면은 신고하지 마세요. 처벌하지 마세요. 끝냅시다. 이 얘기를 자꾸 강요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 자,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반의사 불벌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폭행만 반의사 불벌죄지 나머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. 이제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꼼꼼히 따져보면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다 해요, 사실은. 네. 그러니까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잘못 활용이 되면서 마치 반의사 불벌죄인 것처럼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법대로 그냥 이게 폐지하고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대로 처리하자. 이게 제 의견입니다. 물론 나오신 분들 모두 폭력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. 하지만 한 번의 실수 있을 경우 기회를 줄 수 있는 법률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해야 한다라는 게 이미 기회는 이미 줬거든요. 네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정이 깨지든 안 깨지든 불사하겠다. 처벌을 원한다 하면 처벌을 받아야 당연히. 합니다. 그렇죠. 네. 이호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반의사 불벌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? 네. 아니라고 봅니다, 이제는. 네, 좋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표정이 아주 진지하세요. 우리 배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2번 얘기를 선택하셨네요. 네, 쭉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. 근데 예. 저는 일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완전히 미연에 방지를 하자라는 얘기이고요. 그리고 지금 장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웬만하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가는 걸 거예요. 아마 처음부터 신고가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화해를 시키려고 한다. 그리고 일단 피해를 받는 순간 피해자에게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그런 모양새예요. 이게 따지고 보면. 그래서 자, 이제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피해자를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. 그럴 때 만약에 끝끝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고 너무 그러네요. 차가운 사람이 되고 가정을 오히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졌었는데 용서하지 않아서 네가 가정을 너의 깨뜨린 거야. 선택이었어. 이렇게. 라고 될 수도 있는, 생각해보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? 네. 차라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가 아예 없으면 네.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?